오늘 정치쇼 마지막 코너인데요. 벌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도심이 벌레떼로 난리죠. 위생해충 전문가인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겸임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보니까요. 네. 이름도 처음 듣고 보기도 처음 보는 이 벌레들이 기승을 부리던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날씨라기보다는요, 예. 실제 이제 이 동양하루살이라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꾸준히 이제 계속적으로 도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발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줄어든가 했더니 아직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영어 일반명으로는 이게 메이플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5월의 팔이죠, 5월의 팔. 메이플라이요. 딱 요즘 그 시기에 발생 밀도가 가장 높은 그 피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네. 아마도 6월이 지나면서는 좀 개체수가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동양하루살이요. 여기 이제 10년 전부터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 이게 처음 본 게 네. 얼마 전에 야구 중계 보다가 네. 잠실 야구장 잠실 경기였는데 보니까 뭐 투수 마운드하고 타자석 사이에 하얀 벌레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저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저희 사진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동양하루살인 거죠. 근데 왜 네, 지금 맞습니다. 10년 전부터 발생했던 이 동양하루살이가 지금 이렇게 날린 건가요? 야구장까지 난입해서. 한 6, 7년 전에는 압구정동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신문사에서도 막 대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하여튼 그 시기적으로 보면 매년 약간의 어떤 양상은 좀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5월 정도 해서 보통은 모내기철에 이제 봄 가뭄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뭄이 아니라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저쪽 팔당댐에서 이제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물량이 많이 갑자기 흐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그해 또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상은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네. 그런 그해 어떤 그 날씨라든가 이런 거의 환경에 따라서 약간은 경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이슈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동양하루살이 뭐 일명 뭐 팅커벨 벌레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요 메이플라이라고 부르는 요게 예. 병을 옮기지 않는다. 해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구기가 태화돼 가지고요. 네. 네, 성충은 뭘 먹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충으로 나와서 거의 만 하루 정도 삽니다. 그래서 하루요? 이제 때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네. 약간의 그 불편감, 혐오감, 불쾌감 이런 것들을 야기할 뿐이지 네. 실제 이제 질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입이 없어서 이제 물지도 않지만 어허.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네. 수명도 짧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면 너무 완전히- 시각적으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 한강 유역, 그 다음에 이제 북한강 지류, 네.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완전하게 동양하루살이를 없앤다, 이게 쉽진 않죠.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맘때쯤에는 이 야구 볼 때마다 동양하루살이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원천적으로는 그런 북한강 지류나 이제 강유역에서의 어떤 환경 개선, 그러니까 천적들을 좀 많이 살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환경을 갖춰가지고 네. 좀 개체수가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역보다는 천적을 통한 자연스러운 개체수 조절 이게 감소. 맞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요것도 얼마 네. 전에 기사에 났는데 강남 주택가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됐다. 이 흰개미가 목재를 갉아먹어서 집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보도 봤거든요. 네네네. 그 외래종 흰개미 이게 그럼 토종은 아니라 이게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네. 마치 이제 구더기처럼 오래된 네. 음식에 구더기 낀 것처럼 그냥 나무 목재에 그냥 하얀색 개미들이 있는데 이게 네네네. 우리나라 흰개미는 아닌 거죠. 우리나라의 흰개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일본 흰개미하고 그냥 흰개미가 있고요. 예. 요게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밝힌 개미종이 지금 마른 나무 흰개미라고 하는 종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흰개미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산 적이 없어서 지금 외래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게 아마 정확한 어떤 그 유입 경로나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예. 세계적으로 이제 활발한 어떤 물류 이동,
뭐 해외에서 또 물건도 많이 구입도 하고요. 그런 그다음에 것도 뭐 있고. 여행이나 뭐 동남아 지역 등에서 해외 취업 인구들이 많이 또 유입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한 예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비슷한 예로 이제 붉은 불개미 사건들이 몇 년 전에 많이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외래종인데 이제 해외 수입품 컨테이너에 이렇게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검역과 방역에 이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네. 부분이 있죠. 자, 교수님, 그런데 이거는요, 이 외래종 흰개미는 저희가 지금 제목을 목조 건물의 저승사자 이렇게 붙였는데, 이거 언론에 네.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실제로 목조 건물 갉아먹으면 건물이 피해가 보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 주택은 이제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니까요. 예. 크게 이제 이슈가 되진 않겠지만, 뭐 콘크리트에서는? 강남에는 또 봉은사 사찰이 있잖아요. 아, 천년 이런 데는 또 만약에 이런 흰개미가 유입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네, 뭐 하여튼 실제로 이게 문화재가 오래된 문화재들, 목조 문화재들이 외래종 흰개미 때문에 피해 본 거, 이게 보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오늘 내일은 일이 아니고요. 가고 오래전부터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방역을 사찰이나 문화재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그래서 예. 네. 이건 어떻게 없애요? 일단 가정에서 네. 이 목재 부분을 갉아먹고 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정에서 이 서식 밀도가 많지 않으면 인지하기가 어렵긴 하죠. 예. 하지만은 이제 한 4, 5월경 정도 되면은 좀 이때쯤 되면은 이제 봄에 개미들이 결혼 비행을 하거든요. 예. 이때는 이제 평상시하고 달리 이제 채색도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어. 그러면서 날개 달린 애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면 우리 생활 주변 가까운 곳에 예. 흰개미가 침입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럴 때 이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일반 살충제를 뿌려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충제가 개미 몸에 맞아야 죽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목재 안에 깊숙이 살고 있는 개미에 살충제를 묻힌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약간의 훈증 형태의 어떤 방제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계피 오일 같은 것들을 한 3 내지 5%로 희석해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그런 나오는 틈새라든가 이런 데다 분사를 한 다음에 향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비닐을 좀 붙여 가지고요. 예. 예, 테이프로 해서 그쪽 안쪽에서 계속 훈증이 되게 계피 향이.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퇴치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벌레 좀 볼게요. 흑파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다량 발견됐다는데 흑파리 뭐예요? 원래 근데 파리는 검은색 아닌가요? 뭐예요? 혹파리입니다. 흑파리는? 혹파리. 아, 혹파리. 아, 예, 죄송합니다. 흑파리가 아니고. 아이고, 흑파리 아니라 혹파리. 혹이. 예. 이건 뭐예요, 이 벌레는? 이 분류학상 이제 파리목에 속한 곤충이긴 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파리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크기부터가 다른데요. 한 1mm 정도 되고요. 예.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1mm 정도 1mm면은 되니까. 그렇겠네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MDF라고 하는 이제 그 신축 아파트에 이제 입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MDF 소재를 압축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구를 만들어서 뭐 싱크대나 아일랜드장이라든가 뭐 화장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난방하고 뭐 습도도 높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발생해서 나오는 혹파리 종류이죠. 이거는 어떻게 없앱니까? 이것도 역시 일단 뭐 신발장이나 뭐 네. 싱크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뭐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충제가 몸에 묻어야 죽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집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집안 공간에다가 살충제를 공간 분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있고 뭐 반려동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발장이나 이런 데 보이게 되면 안쪽에다가 아까 계피 같은 경우에는 한 2 내지 3% 그다음에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5 내지 7%짜리 희석제로 만들어 가지고 분사를 합니다. 구석구석 분사한 다음에 문을 닫고 비닐을 쳐요. 비닐을 쳐서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한 3일 동안 그 정도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아마 제거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초 남았는데요. 이거 네. 이 혹파리는 해충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네. 실제 불쾌감이나 혐오감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은 해충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질병 유발은 하진 않지만 보면 불쾌하니까 해충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양영철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